부흥은커녕 개도국 수준도 되지 않는 국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민낯이 전 세계에 서서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거짓말을 한 일본, 사과하라. 지금 이 말은 야후 스포츠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댄 웨첼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일본에 대한 극렬한 분노를 보이며 야후 스포츠에 그것을 표출하는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일본 올림픽 주최 측은 날씨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제 선수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남자 철인 3종 경기의 결승선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장면이었다면서 시체들처럼 널브러진 선수들, 과열된 운동선수들을 돕기 위해 뛰어오는 트레이너들, 그리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시작 기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67.1%의 높은 습도와 무더위가 뿜어져 나왔다면서 일본은 이곳의 날씨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지만 선수들을 계속 시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이 날씨에 대해 지독한 거짓말을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는 필자입니다. 필자가 지적하는 일본이 했다는 그 거짓말은 날씨가 포근하고 화창한 일본의 이 시기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기에 이상적인 기후를 제공합니다 라는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의 공식 제안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똥물 때문에 역겨워서인지 더워서인지 둘 다 복합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선수들이 구토를 하고 있는 이 날씨를 일본은 온화하고 화창한 날씨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2번 화창했다가는 아주 사람을 화형시킬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 일본은 이런 선수 학살 수준의 더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왜 IOC는 일본의 이런 주장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입찰을 허가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필자입니다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필자도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뇌물의 위험이라고 하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필자는 일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제안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것이 거짓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면서 그들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고 이런 한여름의 도쿄의 날씨를 온화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묘사하는 도쿄 거주자는 이곳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여름의 마닐라, 방콕, 자카르타, 푸놈펜, 싱가포르 등 꽤나 덥다고 알려진 그 어느 곳보다도 도쿄가 더 최악이라고 말한 작가 로버트 위팅의 말을 전하는 필자인데요. 자, 이런 필자의 칼럼을 이어받아 호주의 뉴스닷컴은 전 세계가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거들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 세계가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선수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아까 댄 웨첼 기자도 지적했던 문제의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이번 대회의 기상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할 때 허위 주장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도쿄의 가혹하고 후덥지근한 더위가 실외 스포츠 전반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기사는 비치발리볼 선수들은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지경이고 결승선에 들어온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은 축하도 하지 못하고 구토하고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나가는 등의 모습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태풍 네파탁이 도쿄를 덮쳐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돕는다는 그 신이 도쿄올림픽의 무사 개최를 위해 더위를 좀 식혀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컨트롤 미스가 난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컨트롤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자가 또 아베라 할 수 있겠죠. 후쿠시마 문제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며 그분께서 하신 그 유명한 명언 언더 컨트롤, 이것은 사람 잡는 더위를 온화하다고 묘사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일본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들으셨겠지만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자 노력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또 터졌는데요. 마이니치의 보도처럼 후쿠시마 현산 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사능 꿀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꽃다발입니다. 이 꽃다발 역시 후쿠시마를 위한 일본 정부의 계략이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계략이 대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뼈를 때리는 진실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단이 특별 제작 배달 도시락을 즐기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일본 우익들은 피를 토하는 울분을 감출 길이 없는 상황인데, 이 소식을 덮기 위하여
나름 꾀를 쓴 것이 바로 이 문제의 꽃다발이었는데요. 아사히 아에라의 보도에 의하면 이 꽃다발을 구성하는 꽃들은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주로 동일본 대지진 사건과 밀접한 지역들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 가능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후쿠시마 현산 꿀에서 방사능이 치명적으로 검출되었다면 이 꿀들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꽃에서 만들어졌기에 당연히 꽃도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죠. 그런데 이 꽃에 대해 일본이 숨기려는 진실, 이것을 알고 나시면 기절초풍하실 텐데요. 미국의 NPR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제공되는 꽃에 깊은 의미가 있다 설명하며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진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 중 일부에 엄청난 진실이 담긴 힌트가 있었는데요. 꽃다발을 구성하는 푸르고 주름 장식이 많은 유스토마라는 꽃은 후쿠시마에서 재배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방사능 재난으로 황폐해져 많은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던 곳이라 설명하는 기사는 이 지역이 꽃을 기르기에 쉽지 않은 장소였지만 일본의 비영리 단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의 회복 노력을 돕기 위해 유스토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재배 농작물을 꽃으로 바꾼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었습니다. 핵 참사 이후 이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서는 인간이 섭취할 수 없는 수준의 방사선 수치가 나왔는데 꽃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방사능 기준이 덜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꽃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부흥을 알리기 위하여 방사능에 대한 기준치가 느슨한 꽃을 이용한 것인데 결국 이 방사능 꿀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모든 계략이 들통나버린 것이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한국 대표 선수단의 도시락 뉴스를 두고 길길이 날뛰는 일본은 이제 그만 입을 닫아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꿀에서 나온 방사능은 해당 지역의 꽃에서 누적된 것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방사능은 어쩌면 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사람이 먹으면 벌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배달 도시락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모두 의무화로 지정해야 할 판인 것인데요. 그놈의 컨트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조작, 거짓, 뇌물로 이루어진 데다가 게임에서 컨트롤을 발로 하냐며 약을 올리는 말로 소위 발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적절해 보이는 국가가 세상 천지 일본 외에 또 어디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이다 보니 지금 도쿄에서는 책임자 나오라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의 시설관리 수준이 최악인데다가 무슨 바닷가 한철 장사도 아니고 심각한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는 등 말 그대로 일본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자판기에는 품절 상황이 지속되어도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고 기념품인 마네키네코 가격이 무려 16,500엔, 한화 17만 원이라며 가격을 보고 섬뜩했다면서 도쿄 빅사이트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해외 보도진들의 쉼터 카페 공간에는 비상사태 선언으로 아사히 맥주도 판매 중지가 된 상황이고 500ml 음료가 한 병엔 280엔, 한화 2,900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며 올림픽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이용자들이 넘쳐나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대당 30명 정원의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것이라 했지만 조직위가 이용자 수를 계산한 것이 실제 숫자와 맞지 않아서 이 더위에 승강장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버스가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서 책임자 어디 있냐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는 일본, 외신들의 기사가 계속 일본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음료 금액이 바가지다, 아무리 외국인들 상대라 해도 특수한 장소라 해도 자판기 가격 설정이 무려 2배인 것은 부끄럽다, 외국인 기자들의 행동도 제약하면서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한데 이것이 일본의 대접인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라니 1시간 대기는 너무 힘들다, 이 무더위 속에 1시간에 버스 한 대라는 것은 불쌍하다, 17만원짜리 인형을 판매하는 일을 기획한 사람을 취재해라 라는 등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일본인들도 있는 반면 선수들만 잘 챙기면 되지 뭐 미디어까지 난리냐는 참으로 일본스러운 우익들의 반응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말하는 그 책임자,
없죠. 일본은 이미 리더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마리오 인형 뒤집어쓰고 제국주의 일본 부활을 위해 올림픽 개최에 목숨을 걸었던 아베를 비롯 그 작당들은 이미 빤스런한 지 오래이며 지금의 스가 총리는 우익 언론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올림픽 개막식으로 칠순잔치 거하게 한 셈 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판인데요. 한 외신 기자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일본의 문제점을 그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과 라디오 프랑스의 특파원인 니시무라 카리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매뉴얼에 강한 일본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는데요. 체계적이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강점인 일본은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체계라는 것이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변수들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일본의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는 이 올림픽을 끝으로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